자, 64번 문제는 HTP 검사입니다.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고 집, 나무, 사람 순서대로 그리게 됩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제한 시간은 각 그림당 5분이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집이나 순서대로 할게요. 나무나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 집과 나무는 제한 시간이 없어요. 제한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사람. 사람은 처음에 사람 하나를 그리고 반대되는 성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명을 그리고 반대되는 성 각각 따로따로 종이를 주면서 그리게 하기 때문에 2장 그리게 되는데 5분에서 10분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잘못된 겁니다. 집 해볼게요. 집은 가로로 제시하고요. 나무와 사람은 세로로 제시합니다. 집은 가로로 제시합니다. 세로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가로로 제시합니다. 사람 그림의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종이 2장을 같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한 장씩 제시합니다. 따로따로 한 장씩 제시한다. 자, 두 번째 제시할 때는 반대성을 그려라 이렇게 지시한다 그랬죠. 사람 그림의 경우 수검자와 동일한 성부터 아니요. 그런 지시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그리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동일한 성부터 그리게 하는 것은 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나무 그림의 경우는 수검자에게 종이를 세로로 제시한다 그랬죠. 옳은 것은 5번입니다. 64번 문제 이해되시죠? 이거 차근차근 보시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65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MMPI A척도 쌍은입니다. 청소년용이네요. 자, 고등학생 A군은 다른 사람이 화를 내도록 은근히 촉발시키고 자신의 분노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2, 3, 우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울의 반응이 없어요. 탈락, 우울이 없습니다. 탈락. 3, 4, 3은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 그 다음에 4는 반사회성입니다. 4구. 4구에서 9, 경조증. 경조증의 모습은 없습니다. 4구의 과잉이라든지 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9도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 4 상승 척도 쌍은 만성적인 분노, 공격성 이런 것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해요.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중심성이 보입니다. 자, 이 자기중심성은 반사회성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만성적 분노나 공격성은 반사회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테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환 장애라고 하는 것이 히스테리증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6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객관적 및 투사적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객관적 검사의 경우, 투사적 검사의 경우, 투사적 검사의 경우, 객관적 검사의 경우, 투사적 검사의 경우.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서로 대비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객관적 검사의 경우는 수검자가 방어적 반응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방어적인 반응을 하기 어려운 게 뭐죠? 자유롭게 나타나는 거.
투사적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가 아니라 여기에 토사적 검사가 들어가야 돼요. 토사적 검사의 경우는 이 방어적 반응이 어렵다 그 말은 자유롭게 반응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투사적 검사의 경우는 반응의 독특성이 잘 나타나죠? 맞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경우는 평가자에 따라서 결과 해석이 다양하죠? 맞습니다. 평가자에 따라서 주관적인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이 중요하니까 결과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검사의 경우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맞고요. 투사적 검사의 경우는 실시, 채점, 해석 시 그렇죠.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투사적 검사라고 해요. 투사적 검사가 훨씬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66번의 답은 1번.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7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자, MMPI2의 해리스 링거스 소촉도 가운데 임상촉도 4번, 그 다음에 8번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입니다. 4번은 반사회성 PD, 그 다음에 8번은 조현병 SC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거, 여러분들이 이론서에 보면은 이 내용이 쭉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여러 가지에서 반사회성과 조현병의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소외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외가 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소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호로 본다면 PD가 4, 넘버 4에 있고 그 다음에 SC가 넘버 1에 있습니다. 그래서 PD4와 SC1 이 두 가지의 공통점, 그러니까 PD4도 사회적 소외고 그 다음에 SC1도 사회적 소외라는 거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서 교재를 쭉 보시면서 그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PD4 땡땡 사회적 소외, SC 땡땡 사회적 소외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이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보다 이 타이틀만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을 보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리스 롱거스 소촉도가 있는데 임상촉도 중에서 6가지 2, 3, 4, 6, 8, 9 2, 3, 4, 6, 8, 9 이 6가지가 바로 해리스 링거스 촉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 3, 4, 6, 8, 9 임상촉도의 번호입니다. 임상촉도의 번호 이렇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 3, 4, 6, 8, 9의 2는 우울입니다. 아까 했죠. 히스테리, 그 다음에 반사회성, 그 다음에 편집증, 그 다음에 조현병, 그 다음에 경조증입니다. 첫 글자만 썼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울, 히스테리, 반사회성, 편집증, 조현병, 그 다음에 경조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해리스 링거스 촉도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67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 사회적 소외입니다. 반사회적 성격과 조현병의 공통점은 사회적 소외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웩슬러 지능검사의 4번째 판에 소검사에 숫자가 있고 산수가 있고 동형 찾기가 있습니다. 자, 숫자와 산수 이 두 가지는요. 언, 지, 작, 처 중에 작업기억에 들어갑니다. 작업기억에 들어가요. 작업기억 하면은 주의력 또는 집중력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동기 맨 마지막이 바로 처리 속도거든요. 처리 속도와 연관성 있는 것이 동형 찾기, 같은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요 3가지 점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불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사람이 불안하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 두 번째, 불안하면요
처리 속도에 같은 형태의 그림을 찾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형 찾기 점수가 낮아요. 불안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1번 불안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숫자라든지 산수와 같은 주의 집중력이나 아니면 동형 찾기와 같은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설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불안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68번의 답은 1번입니다.